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보유세 부분, 특히 일종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유세와도 연관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금융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죠. 물론 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합니다만은 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취득하는 단계부터 취득세, 보유하는 단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판매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들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하는 단계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세도 내게 되죠.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하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 덩어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히 6월 달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6월 1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6월 1일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6월 1일을 앞두고. 6월 1일은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날이에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6월 1일 날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인, 그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근데 6월 1일 날 이전에 내가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5월 31일까지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다 그랬을 경우에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정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의 서울 대부분이 다 조정지역이죠. 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내지는 내가 3주택자 이상이에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누진세율,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1주택자가 되잖아요. 1주택자가 되면요, 되게 혜택이 좀 있어요. 뭐냐면 공시가액이라고 그러죠. 그게 9억 이하라고 하면은 재산세만 내면 돼요. 재산세는요, 최고 세율이 낮아요. 얼마냐면은 0.4%, 1%도 안 돼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요, 만약에 조정지역에서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몇 프로 되냐면요, 3.2%까지 돼요. 그럼 몇 배예요? 8배 차이 나죠, 최고 세율이. 물론 재산세는 아주 작은 재산에만 대해서만 부과를 하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9억이 넘으면 한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9억이라는 거는 시가가 아니라, 시가가 없겠죠, 그죠? 내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은 부동산 공시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공시가액이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요, 서울 뭐 강남 상구는 예외 없이 올랐고요. 특히 용산구, 뭐 성동구, 뭐 이런 데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단독주택도요, 이거를 현실화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심지어는 제일 많이 오른 데는 한 30몇 프로 올랐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한 34%, 36%까지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이거 누진세율 구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과가 돼요. 그리고 또 공정가액을요, 100%를 과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80%를 적용을 해서 과세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85%를 적용해서 과세를 해요. 그러면 5%가 또 자동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시가액도 엄청나게 올리고 거기에 또 적용 배율도 어떻게 해요? 80%에서 85%를 했으니까 과세 표준이 또 오르죠. 이렇게 오른 건데도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주택자다 그러면요, 2배 이상 오르면 2배까지 세금을 내게 해줘요. 근데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150%까지 해줘요. 3주택 이상이면요, 300%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도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내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3배까지 세금이 올라도 세금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주택은 어때요? 150%, 그러니까 50% 정도 내가 작년에 세금을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합쳐가지고 세금 낸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까지? 아무리 뭐 200만 원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 내면 되는데, 내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얼마요? 300%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300% 내라는 건 그냥 한도 없이 그냥 작년보다 3배까지 더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중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뭐 현실화한다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실현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실현된 소득이라도 있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라는 얘기죠. 국가가 얘기하는 거는 거죠. 비싼 거 가지고 있지 마. 팔아.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팔려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경기 하강 국면이고 또 더군다나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다 보면 난 5월 31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청산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정지역 내라든지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라도 팔면은 세금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금적으로 어떤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